약속한 날이 지나도 그 다음 날이 지나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자 주는 점점 의심이 일어났다. 제갈공명이 여태껏 보였던 신묘한 개측들 때문에 이번 일도 믿어 보았건만 역시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그도 무리였을 것일까. 약속한 날로부터 3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고 주위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깃들기 시작했다. 동남풍이 정말 불어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전을 완전히 변경해야 했다. 심란한 마음을 안고 그래도 혹여나하는 마음으로 깃발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느덧 약속했던 마지막 날의 해가 져가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두가 며칠간 애타게 바라던 깃발이 갑자기 툭하고 떨어졌다. 북서풍 바람이 멈춘 것이다. 그러니 거짓말처럼 깃발이 반대 방향으로 휘날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주인은 믿을 수 없어 몇 번 도리질을 하고 다시 보았지만 동남풍에 세차게 휘날리는 깃발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찬성을 내지르며 명을 내렸다. 왕계장군 출전하십시오. 배 위에 서서 주위처럼 깃발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황계는 주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닷을 올려라. 가장 빠른 속도로 진군한다. 황계를 보낸 후 주위는 제갈공명이 진심으로 두려워졌다. 천지의 구름을 다스리는 기묘한 도술까지 부리니 그 신기 묘사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자는 필시 사람이 아니라 훗날 동호의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공명을 지금 당장 없애야겠다. 주인은 가장 빠른 대원 10명을 차출했다. 지금 즉시 칠성단에 가서 제갈공명을 암살해라. 그리고 그의 수급을 검은 보자기에 싸서 가져올 것이며 이 일은 너희와 내가 모두 눈 감는 그날까지 아무도 몰라야 할 것이다. 얼마 후 파견한 암살대원 중 한 명이 와서 주위에게 이렇게 전했다. 대도도 제갈공명이 사라졌습니다. 뭐야? 아니 재단은 산 위에 있었고 그 주변엔 모두 우리 기수들밖에 없었는데 혼자서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고 기수들이 너무 좋아 환호를 지르고 있는 사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갈공명이 동남풍과 함께 사라졌네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제갈공명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마자 기수들이 정신없이 기뻐하는 틈을 타 장강의 기슭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갈공명도 알고 있었거든요. 동남풍이 불면 주유가 반드시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거요. 그래서 미리 강하에 있는 유비 진영에 전령을 보내 조자령이 배를 이끌고 자신을 데리러 오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위의 군사들이 제갈공명을 쫓겨서 따라왔을 때는 이미 강하 쪽으로 배가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죠. 보금을 든 조자령 옆에서 제갈공명은 부채를 붙이며 강가를 향해 빙긋이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기슭에 서 있는 주위의 군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대도독께 행운을 빈다고 전해주시게. 바로 이 장면이죠. 이제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 봅시다. 비록 제갈공명은 놓쳤을지라도 동호의 군사들은 가장 필요한 것은 얻었죠. 바로 동남풍 말입니다. 과연 주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요? 먼저 한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던 조조 진영으로 가보시죠. 구름에 가려 달빛도 숨어든 캄캄한 저녁, 막사에서 장군들과 작전 회의를 하고 있던 조조에게 보초를 서든 병사가 뛰어들어왔다. 승상, 황계 장군의 곳으로 보이는 배들이 보입니다. 드디어 왔군. 어서 맞이하라. 황계가 보낸 밀소들은 정말 배 20척이 들어오자 조조의 입이 귀에 걸렸다. 이제 환호작약할 일만 남은 것이다. 동호군의 허점을 알려주고 군량을 바치러 오는 황계를 맞이하기 위해 조조는 서둘러 뱃머리로 나아가 배가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니 잠깐만. 조조는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다가오는 배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던 것이다. 군량미를 가득 싣고 오는 배란 필시 그 무게 때문에 쾌속으로 달려오진 못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의심은 그만 덜어내자 싶었다. 오랜 전쟁에 자신이 많이 예민해졌으리오니 생각하며 조조가 다시 미소를 짓는데 이번엔 진짜 뒷목이 서늘한 징조가 보였다. 황계가 오는 동남쪽에서 정면으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차게 부는지 눈을 뜨기가 어려워.